그러니까 중국 놈들 대가리도 참 보면은 이 빨갱이 새끼들 대가리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얘가 누굴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오바마, 바이든. 난 아무 소리 안 했다. 요즘 형님들 그 선거를 부정하면은요 채널 날라가요. 저는 절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형님 그 왜 그거 가서 그렇게 했어? 막 숫자 바꾸고 왜 그랬어? 나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범죄인지 몰랐어? 나이도 많은 양반이 말이야. 자 힌트 다 드렸어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묻으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어.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판도가 바뀌어버려. 중국 묻은 나라들은 전부 지금 망해가고. 근데 국민의힘 어떡하냐? 아니 너네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중국 말이야. 이제 중국하고 그 중국이 문제가 좀 생겼어. 중국이 6월 1일부터 VPN 전면 금지가 돼. 전면 금지야, 전면 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 VPN을 전면 금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VPN을 이용해서 분탕짓 하는 것보다도 이것보다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부의 일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이게 더 타격이 크거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봐봐. 중국은 VPN을 이용해서 해외 계정에 접속해서 분탕을 칩니다. 그죠?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작하고. 근데 전면 금지를 해버리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전면 금지를 시키느냐? 지금 중국 내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중국의 석유가 부족해서 정말 막 1km씩 차들이 줄 서 있는 거, 그리고 막 베이징 내부에서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사회에 지금 중국의 어떤 체제가 붕괴되어 가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상들을 많은 중국인들이 촬영을 해서 그거를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해버리면은 중국 공산당들이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걸 이용하느냐, 이 영상을 해외 계정에 올려버려. X라든지. 요즘 X에 중국인, 그러니까 반 시진핑, 반 공산당 성향을 가진 중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합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지금 그 태그를 붙이면서 중국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업로드가 조회수가 1000만, 5000만, 4000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선동과 거짓말이 아닌 실제 모습이 각종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금 급했던 거야. 왜? 중국은 끄떡없다, 문제없다 라고 떠들고, 우리 중국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서 애미디진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중국 공산당의 말에 세뇌돼서 진짜인 줄 아는 전라도 이 같은 새끼들이 혹시 꿈이라도 깰까 싶었어.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더불어 공산당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야, 이거 우리가 해외에서 분탕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즉 중국 내부에 있는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전파되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실이 크다. 그러니까 전면 VPN을 중단시켜라. 그동안은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는 거는 불법이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당에서 지정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정부가 허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당 관계자의 그 사용 가능하다는 문서가 있으면, 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해. 근데 지금 6월 1일부터 VPN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거는 이미 불법이고 사용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전면 중단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결국 이거는 중국 내에 어떤 사람도 VPN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도, 정부에서 허가한 사람도 VPN을 쓸 수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중국 공산당에서 나간 소스인지, 아니면은 공산당이 허락해서 VPN을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서 흘린 소스인지, 아니면은 일반인이 VPN을 사용해서 흘린 건지, 그걸 중국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전면 폐쇄 결정을 한 거. 그리고 형님들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이거 영국 BBC 뉴스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드론을 못 팔어. 이거 존나 심각한 거예요. 아니 중국 베이징에서 드론을 안 팔면은 딴 데 가서 사가오면 되지. 이게 뭐냐면은 베이징에서 드론 판매와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만든, 드론을 못 날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드론을 무단으로 날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게 돼. 그리고 심지어 베이징에서 드론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긴 이야기가, 형님 봐봐. 자, 그러면은 베이징 옆 동네가 사오면 되나? 봐봐. 그러면은 베이징에서 드론을 안 팔고 안 사고 베이징 옆 동네에서 드론을 사서 베이징에 가지고 들어온, 이거 불법이야, 합법. 내가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알리에서 드론을 샀다. 베이징에서 산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놈들 대가리도 참 보면은, 이 새끼들 대가리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BBC 기자도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용을. 야, 혹시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의 자살 드론 있잖아. 미니 드론에 딱 수류탄 1개 정도 되는 폭발력을 가진 폭탄 싣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자살 드론. 혹시 그것 때문에 시진핑 쫄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고는 봐봐, VPN 사용 못하게 하지, 거기다가 드론까지 못 쓰게 하지, 그거밖에 더 있냐고. 참 진짜 중국이란 나라 알면 알수록. 이탈리아가 체포한 중국 해커
미국에 인도하기로 중국 반발. 형님들 이거 제가 이거 딱 1년 전에 이거 형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중국인 해커가 잡혔는데 이탈리아에서 중국이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해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1년 동안 중국 정부가 미국 송환 안 되게 해달라고 이탈리아에 엄청난 돈을 갖다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중국 우리 너네한테 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너무 압박이 강해가지고 미안해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바꿨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중국에게 엄청난 로비를 받고도 미국에게 줬다는 거야. 소매치기의 나라 아니냐. 믿을 걸 믿어야지 소매치기의 나라를 믿었냐? 자, 이 해커의 이름은 시즈웨이입니다. 이 시즈웨이라는 이 해커는 이탈리아에서 수배 중이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니 이탈리아에서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사람이 수배가 됐어? 그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가 없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죄를 저질러서 이탈리아에서 체포를 당했다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죄를 지어서 잡힌 게 아니야. 형님들도 그렇잖아. 얘가 뭔가 큰 놈 같은데 거물 것 같은데 미국이 데려가니까 근데 왜 이탈리아에서 잡았어? 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인터폴 적색 탑 시크릿 발령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형님들 이해하기 쉽게 인터폴 적색 수배. 그 수배를 내린 사람이 나라가 어디다? 미국. 이 수배를 내린 주체가 미국이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명품 사러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잡힌 거지. 길에서 똥 싸다가. 그래서 집으로 개못 준다는 거야. 아니 이탈리아 밀라노 그 관광지에서 왜 똥을 싸? 그래서 이탈리아 경찰한테 잡혔는데 잡고 보니 적색 수배네. 그래서 인터폴에 연락했더니 야 걸마 절대 풀어주지 마. 우리가 접수하러 갈게. 그리고 인터폴에서 이 적색 수배를 내리게 한 주체인 미국에게 연락을 했고 미국이 야 이탈리아 그거 중국이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로비하니까 받을 거 다 받아먹고 1년 동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우나도 가고 명품도 사고 미안해 미국이 데려가. 얘가 누굴까? 응? 얘가 누굴까요?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오바마, 바이든.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다. 요즘 형님들 그 선거를 부정하면은요 채널 날라가요. 저는 절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부정선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엉터리 선거지. 가짜 선거. 그래. 아유 내가 무슨 나 애국자 아니야. 나 뭐 채널 날라갈 정도로 그런 미련한 짓 안 해. 엉터리 선거지. 가짜 선거였지. 가짜 선거. 우리 가짜 선거. 페이크 선거지. 그래 이 형님 왜 그거 가서 그렇게 했어? 막 숫자 바꾸고 왜 그랬어? 나무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범죄인지 몰랐어? 나이도 많은 양반이 말이야. 그 정도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잖아. 돈도 많은 양반이 말이야. 암호화폐도 말이야. 해킹해가지고 내가 이런까지 이야기해야겠어? 자 힌트 다 드렸어요 이제.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채널이 날아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겠어. 다행히 형님들하고 저하고는 7년, 8년 유대를 쌓아온 관계다 보니까 내가 하면 형님들이 하고 알아들으니까 이게 천만다행이지. 우리는 말을 끝까지 다 안 해도 에이 설마.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다 알아듣잖아. 그래 이게 천만다행이야. 좀 위험하다. 야 결국 미국 송환이 승인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연수원 팀들 친구들 만나겠네. 연수원 팀들 그지 만날 거고 마두로도 만날 거고. 이 양반 거물되겠네. 참 미치겠네 이거. 자 여기까지는 해야겠습니다. 자 형님들 우리 그거 어떻게 됐죠? 우리 신한 천일년 미국에 수출 못하죠. 왜 수출 못합니까? 인권 반인권적이다 해서 염전 노예 노동력 착취 그거잖아요. 그게 명분이잖아요. 자 드디어 브라질에서 중국산 자동차 BYD 노예라는 어마무시한 노동과 그리고 월급을 떼먹고 BYD에서 24시간 강제로 일을 시킬 노동자들을 인신매매로 사오는 것에 대해서 브라질 정부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한 염전 노예의 기원은 어디다? 중국. 왜 전라도에 중국인과 친하게 지내기라는 기관이 있어서 혹시 그들은 중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더럽고 추접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마치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가? 그들의 DNA는 중국이 섞여 있는 걸 너무 의심이 되네. 그치? 이 북한뿐만이 아니야. 북한 군들이 전라도인으로 위장해서 6.25 때 후퇴를 못하고 전라도에 남아 있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던 중공군도 혹시 남아 있었던 거야? 우리는 착각을 했어. 낙동강 전선을 지킬 때
우리가 형님들 우리가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킬 때 미군이 잘랐을 때 말이야, 인천 상륙작전으로 잘랐을 때 여기에 북한군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같이 있어.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된다고.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 왜 이들은 중국과 친할까? 왜 자꾸 중국과 친해지려고 할까? 이상하잖아. 아니 형님들 이상하잖아. 왜 전라도는 중국과 못 친해져서 발작을 하지? 우리 전라도 사는 형님들 잘 한번 생각해봐봐. 그지?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의문점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북한과 친해지기 해야지. 북한 주민과 친해지기. 그지? 근데 북한보다 중국과 친해지기래.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남아있던 잔류 세력들이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공군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중국과 친해지기라는 그런 단체가 왜 필요하지? 아니 왜 초등학생들이 중국말을 배워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형님들, 그런 신한 노예를 이은 BYD 노예가 어디서? 브라질에서 나타났다. 어디서? BYD 브라질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같이 굴리고 24시간 이들을 잠재우지 않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노동자들을 인신매매로 사고 파는 행위까지. 임금은 다 뺏어먹고. 자, 여기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고발에 따르면은 직원들은 공사장에서 수행한 활동과 맞지 않는 비자, 불법 비자죠. 불법 비자로 브라질에 도착했고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보전금을 지불했고, 쉽게 말해서 뒷돈을 쥐어줬다는 거지. 그런데 급여의 70%가 공제되었다. 월급이 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럼 70만 원은 노예상이 먹었다. 그 노예상이 누구다? BYD다. 6개월 전에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귀국 항공료까지 부담해. 그러면 BYD는 뭐라고 할까? 그냥 원론적인 답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이 답글을 달았어요. 중국인은 지구야 합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쓴 겁니다. 중국은 지구야 합니다. 중국 믿을 수 없어. 또 하나의 범죄 폭로가 이미 꽉 찬 카페 밑으로 휩쓸려 갈 거야. 룰라가 중국의 제국이 한 나라를 노예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야, 룰라 어떡하냐? 룰라 어떻게 하냐? 룰라 큰일 났어 형님들. 아메리카 대륙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의회 상원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을 좌절시켰습니다. 즉, 룰라가 지명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를 브라질 상원에서 안 돼 하고 거부해버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룰라가 집권하고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도 놀라요. 그래서 저 대법관 부결은 엄청난 시그널입니다. 어떤 것에 엄청난 시그널이냐? 남미가 안정화되는데 엄청난 시그널이다. 즉 친미화돼가는 안정화다. 남미의 사법부도 친트럼프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룰라의 입지가 아주 곤란해지죠. 결국 룰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중국과의 1대1로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질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투자금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게 넘기죠. 여기에 대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운영해야 될 항만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냐. 그로 인해서 그동안 친룰라 성향의 사법부, 행정부, 각 정부 부처들이, 그리고 브라질의 국회 정치인들이 룰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그게 이번 상원에서 룰라가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부결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묻으면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어. 그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판도가 바뀌어버려. 중국 묻은 나라들은 전부 지금 망해가고